감독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질문을 제가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제가 지정한 분들의 선물 받아가세요. 그 특히 뭐 다큐랑 이런 극영화랑 다큐로 나가는 이 형식이 너무 특별해서 이제까지 봤던 어떤 광주 운전운동의 다른 영화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 질문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송암동이라는 지명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에서 송암동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제 영화에는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왜 송암동이어야 됐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다큐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그리고 마지막 날 재진입해서 완전히 싹쓸이하는 작전이 위주로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외곽에서 있었던 이런 민간인 학살 그리고 또 도청 앞은 21일 집단 발포가 있으니 그 바로 30분 뒤부터 무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시가전이 되죠. 근데 시외곽은 무장도 안 한 방금 보신 대로 그렇게 민간인들이 있다가 비무장 상태에서 완전히 당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거는 더 뭐라고 할까, 범죄, 그래서 범죄 분류 마지막 장면 보신 대로 반인도적 범죄, 비무장한 민간인을 국가 조직이 조직된 군대가 국가폭력을 행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국제인권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다루고, 그것을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이 책임자, 그러니까 그 행위자와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프랑스에서 나치를 지금까지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고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바로 그 2차 대전 때 있던 사건을 가지고도 처벌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을 특히 송암동에서 방금 보신 대로 이 영화는 95% 증언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부각시켜서 그 20명을 쏴 죽인 허소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아요. 네,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살고 멀쩡하게 살고 계세요. 그분을 잡아내고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잡아내서 책임자를 끄집어내서 증거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국제인권법에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광주 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외부에서 광주의 사건,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시면서도 무의식 중에 사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직도 깔려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에서 총 들고 싸웠으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그게 도청으로 다 집중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외곽의 사건들은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집중을 도청으로 하게 만든 것도 이유가 있겠죠. 가해자들은 그쪽으로 몰아야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청문회에서도 주로 그쪽으로 많이 다루게 한 거고, 이 사건은 오인교전 사건이 청문회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없이 6명만 죽은 걸로 결론 냈다가 저희들이 이제 저도 조사에 참여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4명 더 찾았고, 그런데 직접 계엄군을 만나보니 20명을 죽이는 걸 봤다. 그 이후에 또 만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6명을 죽이는 걸 봤다까지 나왔어요. 수십 명이 거기서 더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송암동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광주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걸 꼭 영화로 만들어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큐로 시작해서 극으로 갔다가 다시 다큐로 끝나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만드셨을까? 소문도 안 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전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브나 티빙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81년도에 대만에서, 미국에서, 홍콩 등지에서 광주 비디오가 많이 돌았어요. 역으로 국내에 수입이 됐었죠. 85년 즈음에 고려대 석탑축제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상영한 것이 첫 번째다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 테이프들이 전국구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오늘 함세웅 신부님도 나와 계신데요. 아마 그때 성당 중심으로 돌리는 운동의 중심에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당만 만부, 광주에서도 만부에서 몇만 부가 다 돌아요. 지금 천만 영화 이야기하는데요. 광주 비디오가 최초의 천만 영화였을 겁니다.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몰래 비디오를 갖다가 자기 집에서 보거나 성당에서 보거나 대학에서 보거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87년도에 광주의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해서 항쟁을 또 했죠. 87년 민중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계기가 광주 비디오인데, 광주 비디오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신 기자가 찍으니 외신으로 나가는 것을 유학생들, 그다음에 미국의 교포들이 자기들이 뉴스 클립을 모아다가 짜집기를 한 거예요. 밖에서는 알게 됐으니 안에 사람들이 몰라, 전화해보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역으로 수입을 시킨 거예요. 3.1운동도 이런 3.1운동이었죠. 3.1운동도 사실 국내에서 안 했습니다. 해외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던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조직해서 한 거잖아요. 똑같이 반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클립들을 제가 이제 만든 경위를 만나서 듣다 보고 계속 보는데, 이상하게 도청 앞에서 21일날 집단 발표할 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4시간이 사라진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조사하려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 조사위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저는 이제 합류해서 조사를 더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계엄군들 한 100여 명 만나고 그 중에서 20명을 죽인 그 학살 현장을 제보하는 계엄군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죠. 기존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집만 있었다면 계엄군들을 직접 만나니까 역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을 추적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며칠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다까지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기에서는 누구, 저기에서는 누구.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이렇게 곤봉으로 때리고 청년이 장갑차 뒤에서 맞으려고 하는 그 사진 장면, 19일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11공수 62대대의 의무하사 누구였겠구나까지도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선이 다 파악이 되니까 누군가가 2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폭이 좁혀져서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조사위에서 조사 기간도 줄어드는 데다 조사위 내부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프락치, 반대 세력이 심어놓은 위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 개시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내부에서 꼬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조사위의 조사가 끝나서 공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70% 이상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서류를 위한 서류가 되거나 중간에 그냥 엉터리로 합의 본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재고해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알리는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겠다. 다큐로 만들까, 영화로 만들까, 두 개를 섞어서 만들면 되지 하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자, 혹시 또